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제가 될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별반 놀랍지도 않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보다 일본 증시가 더 빠졌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신라젠이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점 시가가 바로 하한가로 출발했다는 뜻이죠. 자, 하한가 잔량이 1,400만 주가 넘게 실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 반장이 말씀드렸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됐을 시 첨생법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 적중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실력이 아닌가 싶네요.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 메모 잘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다. 우리 증시는 이미 충분히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이 들려오면 간헐적으로 단타는 나오겠지만 장기 상승 못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관련주? 일본 수혜 관련주들, 불매운동 관련주들 못 갔어요. 엄청나게 갈 것 같았지만은 잠깐 오전에 찔끔 움직이고 못 갔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 패턴이 나온다면 악재의 소멸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란 듯이 일본 규제 이슈로 하락이 나왔던 섹터들이 점진적인 바닥을 찍으면서 반격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상황이었고, 이게 바로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부터는 자, 오늘 장에 코스닥에 600억 가량의 개인들 매도세가 연출이 됐죠. 만약에 이 포지션만 계속 형성이 된다면 시장은 추가 급락 없습니다. 지금도 유럽 증시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 흔들리고 있지만 또 오늘 설사 미 증시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더 밀리지 않아요. 왜냐? 선반영이 돼서 이미 충분히 빠졌고요. 이제 가장 큰 악재였던 미중 무역 협상 불발됐고 또 시장에 투입이 됐고 투영이 됐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투영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달 8월 28일 날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제 생각은 왜 그냥 지금 해? 라는 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벌고 한미일의 3중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가 되겠죠. 어찌됐든 시장은 더 이상 일본 악재 이슈로 밀리지는 않는다. 악재가 소멸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럼 다음 주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일본 반사이익 수혜주로 움직였었던 테마 섹터를 접근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스캘핑, 장중 초단타는 실력 되시는 분들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실력 안 되시는 분들, 실력도 안 되면서 단타하겠다고 단타하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어설픈 매매 기법 정리 안 되신 분들, 원칙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일본 수혜 관련 섹터들은 접근 금지다. 반등이 나오면 반등 시 비중 축소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반대로 그동안 일본 수혜를, 그러니까 반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쭉 밀렸던 섹터들이 저점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서 많이 밀렸던 섹터들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맞고, 내 종목이 많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반등을 기다리면서 겁먹지 마시고 홀딩을 강단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급락이 없다라는 것은 밀릴 때, 지금부터는 밀려봐야 여기서 거기, 거기서 여기다라는 생각으로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시장에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의 공격 시점입니다. 현금 30% 유지하셨던,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포트폴리오상 30%가 유지가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참아놨던 현금을 공격적으로 베팅이 들어갑니다. 오늘 알려드렸어요. 잊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화이트리스트에다가 강대강 대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미국 이슈가 있고, 유럽이 빠지고 있는데, 미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부터 우리 증시가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폭락이 나오진 않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물러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분할 매수 이제 시작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일본 증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우리 증시보다 더 밀렸죠.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일본 터펙스 업종을 보면 증시 보면 2.16%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는 건 우리 증시가 오늘 1%대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폭 흔들리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상반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경제학의 가장 현명한 경제학자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의 6개월 선행을 하는 것이 증시예요. 따라서 저는 증시의 흐름이 보여주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더 밀렸다는 것은 이쪽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자금들이 오히려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한국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충분히 먼저 빠진 국가의 좋은 종목군들을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일본 쪽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물량들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으로 들어오는 소식, 뉴스로 접하는 소식을 100%다 믿지 마시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분석을 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반장의 캐도남말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오늘도 제가 엄청난 자료와 조언들 계속 제공해 드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과.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샘 플러스 이반장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주말에 또 같이 또 의견 공유하면서 과연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거리들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죠. 시장의 전망이 다시 이제 제가 판세가 이제 뒤집히는 구간이 다음 주 월요일이다. 겁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예, 신라젠이 점 한가를 진입을 했어요. 차트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세상에나 시가총액이 점 한가 가도 2조 2천억인데 거의 뭐 2조 6천억짜리 종목이었다는 얘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하한가가 이렇게 큰 종목이 점 하한가로 가는 건 저는 참 엄청나다. 예전에야 15%였는데 지금 30% 아닙니까? 근데 더 걱정은 하한가 잔량이요. 1,400만 넘어가요. 1,4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7시 38분 기점해서 신라젠 긴급 회의 해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 간담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이 말할 자격이 없죠. 여러분들 신라젠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연초에 이 문 대표 문 회장이 썼던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글 한번 보세요. 온갖 장밋빛 전망으로 주주들을 구워 삶는 글들을 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 미국 의약품 평가업체가 팩400 임상 중단을 권고했다는 소식으로 점한가 가죠. 이 사실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패스 다 아시니까. 근데 회사는 임상 데이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이 의혹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거슬러 가보죠. 7월 9일 날입니다. 현직 임직원 신전무죠. 신모모 전무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 전량 매도. 그때 기자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신라젠 주주들 포함해서요. 다 전화해서 항의하고 주담과 통화하면서 이거 임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나게 문의했지만 다음날 뭐라 그랬습니까? 매도는 한 것은 맞으나 팩400 임상과는 무관하다라고 발표를 했죠.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주주분들 자꾸 우롱하면은 어느 주주가 대한민국 주식에 지분이라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신라젠 임상만 믿고 또 신라젠
팩사백이 잘 돼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는 환자들한테는 또 어떤 그죠? 변명을 하실 겁니까?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고 임직원이 매도를 안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임직원이 먼저 매도 쳤죠. 7월 9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뭐라 그랬어요? 공시 하나 띡 하나 올려보냈죠. 팩사백 병역요법 효과 확인 중이라는 공시를 내보내면서 주주들의 민심을 또 달랬죠. 그런데 오늘 결과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예? 말이 됩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사실을 몰랐다 계속 이렇게 해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모든 심증이 알았다로 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 엄청 똑똑합니다. 이거를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자, 이 사태를 이제 긍정론자 그리고 그래도 신라젠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는 주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아직 여러 개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죠?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남아 있어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런 사태를 보고 주주들이 투자 심리가 이제 신뢰라는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열에 한 명 정도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는 주주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어느 누가 신라젠을 믿고 장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위기감이 조성됐었고 그래서 한 번 싹 훑었었잖아요. 우리가 메지온 사태도 있었고 메지온은 올라왔지만 그죠? 뭐 HLB도 그랬고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믿었던 터줏대감 역할을 해주던 큰형 역할을 해주던 신라젠 너마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내는 건 매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먼저 매도하고 7월 9일 날 매도하고서 불과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이제 와서 이거 지금 뭐 해지 공고 당했다고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공시를 띄웁니까?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 뜰 때 슬그머니 공시 띄워놓으면 묻힐 줄 알았어요? 아베한테 묻힐 줄 알았습니까? 오히려 더 부각됐습니다. 왜? 제 말대로 시장이요. 악재의 소멸로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왔는데 신라젠 저만가가 더 부각됐습니다. 그죠? 손으로 하늘을 못 가려요. 손바닥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간담회를 갖더라도 명확하게 소명하셔서 신라젠 주주분들에 대한 그죠? 안심을 떠나서 팩트만 전달하세요. 팔고 안 팔고는 신라젠 주주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괜히 막 투매 나올까봐 그죠? 그거 막으려고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을 이야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분위기 잡았죠? 예. 근데 뭐 속으로 이번 장 신라젠 뭐 샀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아시는 분들 아시면 7월 초순부터 바이오는 반등 누가 전화 상담 와도 반등시 매도만 계속 외쳤습니다. 그죠? 서울경제 녹화 자료에 보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한도 끝도 없는데 신라젠 혹시라도 주주분들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있으면 샘 플러스 2반장 검색하셔서 오세요. 그죠? 자료 제가 올려드리면서 해법을 또 혼자 끙끙 대시는 것보다는 같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오픈 채팅방 접속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도 막 소름이 돋아요. 왜 소름이 돋습니까? 제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면 첨생법 통과될 거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가서 줄기세포 치료받느니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앞당겨가지고 국내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맞대응으로 아마 그 카드를 통과시킬 거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지만 여기서 야당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다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속도 그 오랜 기간을 국회에 떠들던 그 첨생법이요. 통과속도 1분도 안 걸렸어요. 땅땅땅 통과. 그죠? 추경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패스하는데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술 취해가지고. 그죠?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금 시국에
그죠? 추경을 어떻게 하냐. 그래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경제에 살릴까. 맛땡에도 모자를 파며 술을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첨생법이 바이오의 반격에 서막을 열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라젠의 하한가 잔량이 풀릴 수 있을까? 첨생법이 통과됐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까? 글쎄요.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 가능성, 신라 같은 가능성으로 신라젠 반등 주면 반등 시 매도죠. 그죠? 더 갈까 봐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어찌됐든 첨생법의 최대 수혜주는 줄기세포주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죠. 줄기세포주 그저껜가. 그래서 관련 섹터들 흐름 한번 볼게요. 이 장중에 이 공시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었는데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간 뭐 마음고생하셨던 메디포스트 주주분들은 이제는 좀 반등이 이제 서막이 열리는 구간이다. 잘 인내하셨고요. 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도 약발도 안 먹죠. 예, 미사일 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미 증시 빠지든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신라젠이 더 빠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줄기세포는 그간 고점에서 너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빠져왔고요. 이번 첨생법 모멘텀으로 반등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메디포스 다음 주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파미셀 반등 시작이 됐죠. 21선 위로 올라갔고요. 파미셀이 줄기세포 대장주로 일단은 올라섰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예, 그래서 바닥권 들쳐고 올라가는 단타는 빠르게 매매해야 되지만 중기 투자는 좀 익절가 관리 혹은 손절가 관리하면서 보셔야겠죠. 파미셀. 그 다음에 원래 터줏대감 차바이오가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도 지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 21선 넘어가는 상승 반격 파동이 나오지 않겠는가. 오늘 안 나온 이유는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뉴스가. 그다음에 안트로젠 봐야겠죠. 안트로젠. 자, 안트로젠도 뭐 별반 차트가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안트로젠도 아마 21선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 주가 95,000원, 10만 원에서 지금 3만 원, 38,0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단타 접근하실 분들은 잘 줄기세포 섹터를 다음 주에 잘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아스템 봅니다. 코아스템도 21선 딱 돌파 앞두고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그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모멘텀으로 다음 주에 한번 착 치고 올라가는 파동이 전개될 거다. 서비스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프로 스테믹스. 그죠? 다 아실 거예요. 프로 스테믹스도 줄기세포다.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강스템 바이오텍.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하도 바이오 많이 매매해 보셨기 때문에 프로 스테믹스 강스템 바이오텍 다 줄기세포입니다. 관심 종목에 주르륵 넣어놓고 테마군으로 놓고 보셔야겠죠. 예,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죠.